그래서 마지막으로 금리 레벨까지 말씀을 드리면,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에서 채권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금통위 리뷰이고요. 내용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날 10월 금통위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인상 사이클이 시작이 됐었는데 지난 7월, 올해 7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50bp 빅스텝을 결정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빅스텝을 결정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결국에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 상승, 이 부분들이 결국에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게 물가의 피크아웃 속도를 좀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금통위원들도 이 환율 상승을 좀 효과를 억제하고자 금리를 50bp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11월 달 연말까지 이제 한 차례 금통위가 남았습니다. 11월 인상폭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두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 여건인데 이 정책 여건은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월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겨울철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등락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정책 여건을 좀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고, 두 번째는 금통위원 간의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빅스텝 결정에서 이 지난번에 금리 인상 결정에서는 만장일치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50bp 인상 결정에는 주상영 위원과 신성한 위원 두 명이 25bp, 50bp가 아니라 25bp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소수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호주 중앙은행도 4차례 50bp 인상을 지속하다가 이번에 25bp로 깜짝 인상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즉 11월 인상폭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인상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점들을 반영을 하면서 시장 금리는 금통위 당일날 거의 한 20bp 넘게 금리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 그 부분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도 연준처럼 이번 금통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피봇에 대한 조건, 결국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두 가지는 뭐였냐면 향후 연준의 인상 경로를 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물가 경로를 볼 것이다 라고 저희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준의 인상 경로를 보시게 되면 전일 이제 밤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물가가 피크아웃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예상보다 내려가는 속도들이 늦고요. 그리고 근원물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피봇 세 가지 조건에 거의 부합하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 역시도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낮추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고 추가 금리 인상은 거의 필수적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도 연준이 계속 인상을 하고 그로 인해서 환율 상승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결국에는 추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연준의 11월 결정만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럼 11월 금통에서 추가적으로 50bp 빅스텝을 두 번 연속해서 올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게 됐었을 때 저희는 우선 자료에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물가로 인해서 이 부분도 역시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FOMC 점도표 공개 이후에 11월 달에 75bp 올리고 그리고 점도표 기준으로 12월 FOMC에서 50bp 올리는 연말까지 125bp를 올릴 거다라고 시장이 프라이싱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놀래서 10월 금통에서 50bp 인상을 한국이 단행을 했는데 그 75bp와 50bp 인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은 11월 금통에서도 25bp로 기존 속도로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물가가 발표되고 나서 11월 FOMC에서 75bp 그리고 12월 FOMC에서도 75bp 인상으로 좀 바뀌는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로들이 11월 금통이 앞두고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추가 빅스텝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 첫 번째 연준의 인상 경로만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리는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럼 우리나라 물가 경로를 보고 통화 정책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를 판단해 봐야겠는데, 하는 총재가 정부 질의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물가가 5%를 계속해서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는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물가를 5%를 언제 하회할 것인지를 좀 찾아보면 우선 과거 30년 평균이 0.25%, 전월비 평균이 0.25%였고요. 그리고 이번 9월 달 물가의 전월비 증가율이 0.3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각각 0.25씩 증가한다, 0.3씩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선 내년 2월 또는 내년 3월에 우리나라 물가가 5%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내년 1분까지 11월, 1월, 2월 금토위가 3차례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3.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5씩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1월에서 끝나게 되면 3.5%, 그리고 2월까지 올리게 되면 3.75% 정도가 최종 금리일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1월 달에 50bp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둘 중에 한 번은 쉴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3.5랑 3.75를 강조드리냐면 이번에 하는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이 금리를 급락시켰었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대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중립금리를 3.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위원은 더 낮게 보고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4.0%까지도 최종금리 눈높이를 높여놨던 부분들을 되돌리면서 금리가 급락했던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기본 시나리오로 여전히 최종금리를 3.7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11월 FOMC 때 경로들을 조금 더 상향 조절할 가능성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열려 있고요. 우리나라가 물가가 5%까지 떨어지는 데는 결국에 내년 1분기까지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3차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리 레벨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기 때 최종금리에 도달한 레벨 대비 국고 3년 금리, 단기물 금리는 평균적으로 60bp의 스프레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3.5라고 하게 되면 4.1%가 적절하지만 3.75라고 하게 되면 4.35까지 다시 레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3.75를 정책금리, 최종금리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연말까지 금리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커브 전략 같은 경우는 결국에 미국의 최종금리에 대한 눈높이가 이번 물가 발표 이후에 4.9에서 5%까지 점도표 4.6 중간값보다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미국의 단기물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당분간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우리나라 연준 인사 경로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걸 제시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최종금리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도 단기물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에서 그런 민감도나 부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커브가 조금 눌리는 모습들이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두 가지 그 지표들, 경로들을 보게 되면서 연준의 인상 경로와 우리나라의 물가 경로들을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의미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연말까지는 금리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기까지는 조금 아직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추후에 좀 변곡점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